More of that breaking news from South Korea, that passenger ship which is sinking. Korea is a culture that prizes obeying your superiors. Students told reporters that their classmates who listened to the stay-put order obediently remained in their rooms and likely never made it out. 네, 참담한 세월호 침몰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세월호. 아마 대한민국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일 겁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를 대표해서 세 분 모셨습니다. 후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 임마누엘 페스트라시 경희대 교수, 그 다음에 하종대 부국장 계속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후사카 유지 교수님은 귀화를 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국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사전에 알려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9.11 테러, 동일본 대지진, 체르노빌 참사, 각 나라에도 세월호 버금가는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과 관련돼서 비슷한 아픔이나 비슷한 슬픔이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소개를 한 가지씩 여쭙겠습니다. 먼저 석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그 초기 대응이 아주 늦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뭐 특신적이라고 할까 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만 아주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러한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랑코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문제가 자체는 물론 그 해피의 문제. 관피의 문제지. 해피야. 네. 여러 개인 경제 활동, 여러 사업에 대해서 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니면 생길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참사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또 규모가 큰 비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요. 페스트라이시 교수님. 네, 9.11 그 테러 사건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지금이라도 많이 아픔이 남아 있고 아마 첫 번째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규명이 없는 상태로 전쟁까지 나가서 그래서 상당히 문제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국도 안보처가 신설했지만은 원래 있었던 기관하고 많이重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데 하종대 부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책임 떠넘기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몰 원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사후 수습 과정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침몰 원인은 작은 문제라면은 그 외에 초동 대처, 수습 과정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침몰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세월호 선사의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이러한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초동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해경에서는 초동 구호 조치, 구조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로서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고 안전행정부, 그리고 해경, 심지어 해군 이런 군병력까지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솔을 해가지고 초동 대처를 하고 그리고 실종자 그리고 사망자 유가족들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안 돼서 대한민국이 안전 후진국이다, 재난 후진국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세 가지입니다. 배를 운영했던 배 쪽의 잘못, 구조를 잘못 늦게 했던 해경의 잘못, 총체적으로 정부의 잘못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도 당시에 이렇게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습니까? 책임 공방이라기보다 먼저 그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대책본부가 네. 정확하게 그 마련되는 곳입니다. 단순히 아주 긴급 비상 그 대책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그거는 그 사실상 국가적인 중대한 사태에 내각 총리가 본부장이 됩니다. 아, 그때 당시 총리가 본부장이 됐죠. 네. 왜냐하면 그 보통 일본에서 혹시 폐해에 이러한 침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네. 보통 그 가까운 지방에 있는 지사가 본부장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경남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보면서 그 도지사분이 아주 정면에 나서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그러한 재해 대책법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한 대책본부를 만들고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네. 아마 한국 국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이번에 그 대책본부가 실제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 네. 그러한 조직도 같은 것이 보도된 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은 그냥 해경이나 민간이나 군이 합동본부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정도는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위에서 아래까지의 체계가 쫙 잡힙니다. 일사불란하게 사고가 터지면 쫙 잡힙니까? 예, 네. 먼저 그러니까 치사, 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곳은 치사 정도가. 네, 그 다음은 좀 재해가 많으면 이게 장관이 본부장이 되고요. 가장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는 지진,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 네. 이건 아주 복합형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본부장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9.11 테러는 네.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물론 네. 좀 다릅니다. 네. 뭐 재난도 아니고 우리처럼 침몰한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공방이 있었죠. 근데 자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그런 재난 관리를 미국 했어요. 다만은 이런 안전하고 안보에 그런 약간 혼선이 일어났고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는 군사적인 그런 무슨 사건으로 잘 해석했어요. 군사적인 네, 그래서는 군대나 뭐 국방부 그렇게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 전쟁까지도 나갔어요. 네. 근데 많은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규명이 자원에서는 국방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 그쪽에도 충분한 조사한 다음에는 전쟁까지 갈 것인지를 판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여전히 논란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그런 책임 공방, 네.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좀 차원이 좀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체르노빌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대응이 좀 늦게 대응을 했다서부터 시작을 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잘못이 있기는 있는데 다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것은 1985년 이야기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든 다른 의견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하지만 이와 같은 국가에서 책임 공방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네, 언론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책임 공방을 못했습니다. 네, 물론 보이지 않게 어떤 비밀 자료를 작성할 때, 비밀 문서를 작성했을 때, 우리 기관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주장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책임 공방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지금 호사카 유지 우리 일본 지금은 이제 한국에 계시지만 일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이런 사건이 나면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아주 그 전체 대책본부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한국도 그런 매뉴얼로 있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표준 매뉴얼이라고 해서 각종 중요한 그런 재난마다 25개가 있고요. 다시 주요 상황 주요 상황 매뉴얼에서 8개에서 33개가 있고요. 그 중간에 각 부처마다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자치단체가 거기에 맞게 각 현장에 맞게 해야 되는 현장 조치, 현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매뉴얼에 따른다면은 전남도지사 그리고 진도 군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현장에서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해야 된다는 의식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장 바로 수습, 특히 초동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간단히 말씀을 네. 해주신 게 네. 이 9.11 테러 이후에 네. 국토 네, 그 안전처. 네. 그게 생겼는데 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뭐 여러 가지 그런 평판이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일단 좀 한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안전하고 안보에 약간 혼선이 있어. 그래서 결국 미국의 경우는 이런 테러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네. 테러하고의 전쟁이 가능한 것인지 테러는 어떤 방법이 있지 가는 대상 아닙니다. 국가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그래도 사실은 이 안전이 안보에서 그 성격이 급속하게 바뀌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고 나고 이번 그 사고하고는 전 성격이 더 많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그렇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부터 연방 재난안전청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9.11 테러 이후에 네. 그 부분을 아주 강화를 했고요. 네. 미국도 처음에 만약에 이게 아주 자그마한 규모 아니면 뭐 주 규모 아니면 주 밑에 있는 카운티 규모라든지 이렇게 작은 규모일 때는 주지사 또는 그 아래에 있는 행정자치단체 장이 그걸 장악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커서 연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네. 주 연방정부에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일본 대지진 때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 오하시모라는 게 평상시에 한다는 게 오하시모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그 변소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작되는 그 비난 훈련을 그 일단 그 일본 말에 첫 번째를 따서 네. 오하시모라고 하는데요. 네. 오는 그 아마 이런 그 비난 훈련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돼가지고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중학교 3학년까지 가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오하시모 먼저 오는 네. 그래서 그避難所까지 이동할 때 버스나 네.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라. 앞에 미루지 사람. 말아라. 예, 밀지 말라. 예, 밀지 네. 말아라. 네. 그리고 하는 그 하시르나라고 해서 뛰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시는 샤베르나 그러니까 잡담하지 말아라. 잡담. 잡담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네. 필요 없는 거. 네. 그리고 모는 그 모더르나 해가지고 뒤 돌아가지 말아라. 뒤돌아가지 마라. 뒤돌아가지 가던 길로 말아라. 그냥 계속 가라. 계속 그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그 교사의 지시에 따라避難所에 이동해야 된다. 이것을 그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배워버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네, 이러한 것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러나 동북 대지진 때는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였는데 쓰나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避難所에 갔는데 거기까지 쓰나미가 와서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매뉴얼 자체를 다시
그 고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 이후 많이 나왔고 일본도 그 굉장히 그 전환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니까 제가 지난 4월 초에 3월 말 4월 초에 일본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진에 대한 그런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자기가 대피하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떠한 구호 조치들이 정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하나의 훈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30분씩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직접 저도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해봤는데 뭐가 우리의 큰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의 매뉴얼에는 각각의 정부, 예를 들면 선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해야 할 일들은 하나하나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훈련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안 돼 있느냐.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을 경우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전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장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부선장 아니면 갑판장 이런 사람이 지금부터 당신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겠으니까 내가 선장을 할 수 있다고 바로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 초동 단계에서 구호 조치가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해서 일본에 가니까 72시간 생존법. 어떻게 구호 조치가 잘 안 됐을 때 만약에 구호 조치가 있는 대피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없을 때 못 갔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국의 이제 매뉴얼과 대응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외신들이 당시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의 보도들을 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효율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심과 자만은 없었는가? 성장과 경쟁의 논리가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풍조를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산케이 신문은 한국 여객선 침몰을 일본한테 배워라. 마지막까지 배를 지킨 일본 선장. 구조율이 96%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 여객선 사고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발생한 사고 중에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 항구시보는 한국 정부는 이미 불신의 낙인이 찍혔다. 한국이 삼류 국가가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외신 보도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한국이 안전 후진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후진 중진국입니다. 후진 중진국? 네, 맞아요. 네.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세계 어디에나 아무 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을 보면 이와 같은 규모가 큰 참극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지만 테러 사건은 조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든 영국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많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특히 거기에서 정치文化, 사업文化, 부정부패가 거의 없고 그냥 규칙을 잘 지키는 문화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한국 대응을 보면 지금 여기 비판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국 수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조팀은 비교적으로 빨리 와서 또 규모도 기술도 많이 동원됐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조금 지나치게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안전 중진국입니다. 네. 조금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보다 더 잘 할 수 있지만 세계에서 우리처럼 나쁘게 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네. 사실상 이와 같은 사망자가 많이 생긴 침몰 사건은 동남아, 인도네시아 너무 많이 생깁니다. 별 관심이 이끌지 않지만 거의 몇 년마다 규모가 이만큼 규모가 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런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나 아니면 중국의 외신들 보도에 대해서 이번 세월호 참사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잘 나가는, 잘 사는, 그다음에 선진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는데 저희가 손을 하나 못 쓴다. 이런 비판에서 자주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은 비판이 있지만은 사실 저는 한 3개월 전에 청와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규제 완화이나 그 주장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저는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규제 자체는 나쁜 거 아니고 완화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이 9.11 그 테러 사건 그 사고보다는 이 BP 그런 기름 유출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규제 너무 완화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 기업에서 관리한 어떤 의미에서 그 힘이 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그 사건까지 더 퍼졌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뭐인지 좀 더 진지하게 정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정부의 역할은 뭐인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역할이 뭐인지, 공무원들은 자기 연금이나 부동산 투자 말고 일반 시민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강한 동네에서 사는 고등학생의 미래에는 거기까지 좀 생각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규제라는 게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규제는 확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계속 이 프로그램의 처음 부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루머, 괴담,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돼서 일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규모의 사건이면 누가 책임을 짓는가라는 법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그대로 시행했으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번에 아주 크게 참사가 됐지만 일본의 경우는 배가 침몰을 해도 수상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치사 정도로 다 마무리시키고 거의 인명 피해는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잘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는 위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계속 하는 것은 중간에 모든 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완전히 애매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심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좀 존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법을 시행할 때도 꽤 훈련되어 있는지라는 부분이 이번에 법이 있는데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냉정하게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다릅니다. 9.11 테러는 물론 굉장히 다른 사안인데 그때 오히려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훨씬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제가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큰 사고가 터지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합쳐서 이렇게 좀 극복을 하고 그런 문화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서는 좀 진지하게 문제를 규명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그 시스템이나 개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선 그 다 활용해서 전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은 실제로는 이런 테러하고의 전쟁이란 그런 좀 애매한 그 개념 갖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일장이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그 랑커프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후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수준이다 재난에서 너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다운돼 있습니다. 너무 슬픔에 빠져 있고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참극적인 사건이지만 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지금 그 병화하기 어려웠던 개혁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전에 청와대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기 어려웠던 개혁, 병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정부패 문제, 불법 인맥 문제, 이와 같은 쉽게 말하면 관피아 문제는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여기에서 비싼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해안 수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부정적인 어려움을 없애버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극이지만.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짧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세 분 외국인들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국말로 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억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청자들이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님 진짜 우리 너무 많이 언론이 정부도 비판하고 관료도 비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물론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진 중진국은 된다. 거기에 조금 안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아주 개혁 변화의 어떤 큰 기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이름이 미국 사람 같지 않은 임마누엘 페트르라이시 우리 교수님 규제 3개월 전에 청와대에서 규제 완화 많이 얘기했을 때 안전을 위한 규제는 절대로 풀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풀까 봐서 걱정이 됐다는 거 저도 걱정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이 세 분의 외국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우리 언론이 지금까지 열흘 이상 써온 것보다도 하나 더 적확하게 제대로 짚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늘 세 분의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바로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장관 해경청장 그리고 모든 우리 관료들 그리고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좀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우리 국민이 100% 잘못한 건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빨리 출동도 했고 어느 최선을 다하려고는 했다 하는 것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정대 부국장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말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팩트10의 결론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팩트10의 결론 공개하겠습니다. 세 개는입니다. 세 개는. 내려주시죠. 이 세 개는 대한민국에게 지금 뭘 주문하고 있을까요?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요? 조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와 관련된 세 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팩트10의 결과 공개합니다. 유캔두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에게 너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믿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